안녕하세요. 보물방의 조금실 팀장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안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더라도 약관을 변경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문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손보험 개혁안의 중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팩트체크까지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두 가지의 중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입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으로 진료 비용을 환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비급여 관리를 개선하는 이유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영양제, 체해 충격파 등과 같은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실손해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과잉 이용과 남용을 권유하며 그냥 치료비를 받는다는 거죠. 이런 비중증 비급여가 전체 비급여 진료비를 증가시켜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필수 의료 인력인 전공의가 비중증 치료가 많은 정형외과나 안과 등으로 유출되면서 필수 의료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해결책으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이고 필수 의료는 강화를 추진하게 했고요. 실손보험 은 지금까지 세대를 거듭하면서 비급여 치료의 보장 한도와 범위를 계속 줄여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주요 개선 방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급여 전환 및 관리 급여를 신설합니다. 비급여 치료 중에서 꼭 필요한 치료, 중증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고가의 의약품이나 필수 의료 분야에 필요한 검사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을 합니다. 남용 의료가 큰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리급여로 신설했습니다. 관리급여에 해당이 되면 진료 기준과 가격을 설정해서 진료비 자기 부담률을 90에서 95%까지 높여서 부담을 늘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실손에서 도수치료를 받거나 할 때 자기부담금이 4세대도 30%인데요. 만약 도수치료가 관리급여에 포함이 되면 자기부담률이 90%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급여, 비급여 병행 진료를 제한합니다. 불필요한 급여, 비급여 병행 진료 시 진찰료, 약제 등 모든 급여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제한한다고 하는 거죠. 누구든 병원 진료를 받다 보면 병행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히도 모든 병행 진료가 다 대상은 아닙니다.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의료가 높은 항목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고 실제로 시행하게 된다는 거죠. 병행진료 제한 비급여 항목을 미리 고시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급여 제한 항목 예시를 보면 미용 성형 목적의 비급여 행위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발생하는 급여 검사 비용도 본인 부담하는 식입니다. 세 번째, 비급여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해 관리 체계를 보완해서 이를 통해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대로 국민들에게는 비급여 통합 포털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비급여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류별, 지역별,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비급여 관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실손에서는 비급여 항목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보겠습니다. 대체 왜 실손을 개혁할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원인을 정리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비급여 치료 남용으로 의사인력이 비급여 진료 과목으로 이동을 하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을 올려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하니까 의료 수요 조절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도 강화하고 의료 체계의 조화도 이루기 위해서 개혁을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개정 방법과 보장 내용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급여 보장률 차등화입니다. 현재 4세대 급여 자기부담률은 20%인데요. 앞으로 급여 항목에서 일반 질환자와 중증 질환자를 구분하고 일반 환자에게는 진료를 바꿔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20%보다 높으면 실손에서도 똑같이 자기 부담률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중증 질환자라면 난치성 질환같이 산정특례 등록자에 해당되면 중증 질환으로 보고 지금처럼 최저 부담률을 20% 유지합니다. 중증 질환은 단순 치료로 끝나지 않는 질병이라서 이렇게 지금처럼 보장을 유지하는 점은 다행입니다. 추가로 좋은 점도 생겼는데요. 5세대부터는 임신 출산 급여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지금까지 실손에서 임신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는 모두 보장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비급여 항목 개편입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4세대 실비 기준으로 어떤 비급여든 자기부담금이 30%입니다. 5세대부터는 비급여도 중증 비급여, 비중증 급여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암, 뇌, 심장질환, 난치성 질환, 중증 환자, 외상 환자 같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면 보상 한도와 자기 부담률을 지금처럼 유지를 한다고 하는 거고요. 비중증 비급여 치료는 어떨까요? 보장 한도를 낮추고 자기 부담률을 높입니다. 입원비 보장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한도를 낮추고 자기 부담률은 30%에서 50%로 올립니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에서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확대하는데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같은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를 말하는 3대 비급여 치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대 비급여는 치료도 많고 보상 청구도 많은데 포함이 될지 아직 개정 방안이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실손 가입자의 5세대 전환 유도 방안입니다. 3세대, 4세대처럼 재가입 시기가 정해진 실손 가입자들은 내 보험이 재가입 시기가 되면 5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초기 가입자인 1세대와 2세대 실손의 특징은 보험 약관에 보장 변경 조항이 없습니다. 재가입 주기도 없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내 보험을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가입할 때 확정한 보장을 100세까지 쭉 가져갈 수 있는데요. 구실손은 지금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높아졌고 보험금 청구도 많다 보니까 갱신될 때 보험료가 아주 많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1세대 실손이 가진 장점이 커서 유지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5세대 전환 유도 방안으로는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 보험사에게 계약을 해지해 주는 거예요. 계약 재매입은 차후에 실비 유지가 어려워질 때 개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법을 개정해서 약간 변경 조항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실손 가입자들이 나중에도 5세대를 전환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 구실손의 약관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가입한 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약관에 따른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약관은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상호 간의 약속이죠. 보장 범위를 딱 정해둔 건데 법을 개정해서 약관을 변경한다고 하면 가입자들의 많은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입자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고요. 다행히도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자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손을 개혁한다면 의료 남용이 줄어들고 의료 체계가 정상화되고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감소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는 정부에서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 발표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5세대 실손이 추후 출시가 될 거고요. 기존보다는 비급여 치료 부분에서 보장이 많은 부분 줄어들 겁니다. 재가입 주기가 있는 실손 가입자분들은 시기가 되면 5세대로 다시 재가입을 하게 되고, 구실손 가입자분들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단계이지만 앞으로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